네, 안녕하세요.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제 의뢰인은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제가 50대 중반의 여성분의 이혼 사건을 종결을 시켰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젊었을 때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하시면서 자녀들은 다 장성을 시키고 성장시켜서 독립을 다 시키셨고, 그간의 남편과의 성격 차이나 불화 등을 이유로 결국은 황혼 이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는 것은 그분의 황혼 이혼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황혼 이혼을 한 다음에 새롭게 소개받은 남자분하고 재혼을 하셨거든요. 근데 50대에 재혼을 하신 거잖아요.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해보시려고. 근데 그 50대에 재혼하시고 나서 다시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담당했고요. 얼마 만에 이혼하신지 아십니까? 재혼하시고 2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스토리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혼 가정은 왜 다시 이혼을 하는가? 제가 이혼 변호사로서 계속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초혼만 이혼 소송을 대리하는 게 아니고 재혼이나 3혼이나 4혼의 사람들도 제가 이혼 소송을 많이 대리하거든요. 자, 재혼 가정인데 와서 이혼하시는 가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50대 중년 여성의 경우에도 우연히 남편의 스마트폰을 열어보게 됐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문자가 나온 거예요. 어떤 여성분하고 주고받은 문자인데 늦은 밤에는 우리 서로 연락을 조심히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걸 보다가 의심을 해서 통화 내역까지 다 한번 넘겨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밤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촉이 오니까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남편 자동차 그 앞에 보면 블랙박스 있죠. 여기서 이 칩을 빼가지고 컴퓨터에 꽂아 본 거예요. 근데 블랙박스는 장면만 녹화되는 게 아니라 이 소리도 녹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녹음된 소리를 한번 들어봤는데 남편하고 상간녀의 둘의 뭐 속삭이는 소리나 애정 행각 소리 같은 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녹음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걸 증거로 이혼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할 때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재혼을 할 때 나이가 이미 40대, 50대이기 때문에 누적된 이성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때까지 이성교제 한 번 없이 혼자 사신 게 아니기 때문에 만나다 헤어지고 만나다 헤어지고 이렇게 좀 반복된 관계가 좀 누적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우리 오늘 50대 여성분 같은 경우도 그 남자분하고 소개로 만났는데 소개로 만나서 바로 결혼을 하신 게 아니고 만나서 좀 한동안 몇 달 살다가 안 맞아서 떨어졌다가 다시 붙어서 몇 달 살다가 그러다가 결혼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그 여성분만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 여성분 말고 다른 여자분도 예전에 몇 번 교제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걸렸던 이 상간녀 같은 경우도 10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여자였어요. 이 집 아닌 다른 재혼 가정의 외도 사건을 제가 다루어 봐도 이런 특징들은 비슷하게 발견이 많이 됩니다. 초혼인데 남자가 30대인데 바람이 났다.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자하고 바람을 필 때도 있고, 뭐 직장에서 만난 여자하고 바람을 필 때도 있고, 결혼 뒤에 깊어진 관계하고 바람 나는 경우가 많죠. 여자는 육아에 빠져 있는 사이에 남자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가지고 바람 피는 경우가 있죠. 근데 재혼, 3혼, 4혼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에 알던 여자를 다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재혼 가정이 왜 이혼을 하는가? 두 번째 특징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집 같은 경우도 그 50대의 남성분은 직업은 사업가인데 실제로 돈을 버는 게 거의 없었어요. 돈을 제대로 벌어서 생활비를 좀 주고 해야 되는데 말만 사업하는 사람이지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도 없고 똑바로 하는 일이 없는 거죠. 사실상 백수인 거예요. 그에 반면에 이 50대 여성분 같은 경우는 건실한 자영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성분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돈도 벌고 경제력도 있는데 경제력도 없는 남편이 나한테 용돈 받았던 남편이 바람까지 피면 같이 살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여자분이 애들 다 키워놓고 자영업장을 잘 자리를 잡았으니까 망정이지 다른 재혼 가정 같은 경우를 보면 경제력 자체가 불안정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성분이 30대 중후반에 이혼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애들은 미성년자라고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도 30대 중후반의 여성분들이 이혼을 하면 대부분 자녀가 미성년인데 이혼할 때 남편이 재산이 아주 많아서 재산 분할을 많이 해주든지 양육비를 아주 많이 주든지
아니면 친정집이 굉장히 잘 살아서 친정에 기대 살아도 내가 일 안 해도 된다. 이 정도 되면 여자분들이 돈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재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집은 정말 드뭅니다. 주변에서 보면. 대부분이 이혼할 때 보면 기껏해야 있는 재산이라 그래봐야 전세금 약간 또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변두리에 있는 빌라 이 정도.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남편 월급, 여자분 월급 그래봤자 200 아니면 3, 400이거든요. 이 수준에서 이혼해봤자 여성분 입장에선 받아올 재산 분할도 얼마 안 되는 것이고 애 보면서 직장까지 다닌다?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게 다니는 직장 그래봤자 거의 최저시급 정도 받는 단순 반복적인 일밖에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전문직을 가지려면 육아하고 동시에 양립시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일단 남자한테 경제적으로 좀 기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가 있는 이혼했던 분이 조금 경솔하게 경제적인 부분의 지원도 좀 기대하고 재혼이나 삼혼을 했는데 남편분이 알고 보니까 그만큼 경제적으로 도와줄 만한 형편이 안 됐던 거지. 그러면 이전에 있던 똑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제가 했던 이혼 사건 중에는 재혼 3혼까지 가셨는데 자녀가 4명이나 있던 분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30대 중반이었어요. 애 넷인데 여자가 가서 무슨 일을 해요? 친정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친정에서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고. 그럼 여성분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남편한테 기대려고 했는데 남편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못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혼한 경우가 있죠. 재혼 가정은 왜 이혼을 하는가? 세 번째 특징이 가족 간의 불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남자분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남성분의 늙으신 어머니, 노모가 살아 계셨는지 이걸 며느리 탓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아들이 사업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은 더 심해지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하고 새아빠도 갈등이 좀 많이 생깁니다. 이게 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그분은 이천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자녀분은 그 당시에 중학생, 남학생 하나밖에 없었는데 부부싸움이 되면 그 집이 남편 집이었거든요. 여자를 집에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자 내쫓으면 여자가 데려온 애까지 내쫓아 버린다고, 그 아들까지. 그러면 그렇게 어린 시절에 갈등의 골이 생겨버리면 청소년 시기, 예민한 시기에 계속 아버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만들어진 갈등 때문에 결국 부부간에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특징은 혼인 기간이 짧습니다. 금방 이혼합니다. 초혼인데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왜 저러고 저렇게 살고 계실까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오랫동안 버티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15년, 20년 애 다 키울 때까지 20년 동안 맞고 살아. 25년 동안 폭언과 욕설을 당하면서 맞고 살아요. 그러고도 이혼 안 하고 참고 살아. 애들 결혼시킬 때까지는 참고 있겠다고. 근데 재혼, 3혼, 4혼 가면 절대 그렇게 오래 참지 않습니다. 1년, 2년 살고 안 맞으면 바로 갈라서 버려 그냥.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특징은 재혼 가정이 이런 단점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 재혼 가정 중에서 이혼을 하러 오시는 가정에는 이런 특징이 몇 가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 운 좋게 경제력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때 남편의 외도 때문에 위자료도 받으시고 또 재산 분할을 할 때 이 부부가 부동산이 하나씩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2분의 1씩 서로 그 지분을 교환했거든요. 2분의 1 주고 2분의 1 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자기 거 자기가 다시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자기 재산 자기가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걸로 이혼하는 걸로 그렇게 종결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0대 여성분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탄탄한 자영업장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혼을 하시면서 제가 별 걱정을 안 했는데 자녀도 이미 다 컸기 때문에. 근데 미성년 자녀 둘, 셋 데리고 있는데 결혼 두 번째 실패하고 세 번째 또 이혼하고 이런 가정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 미성년 자녀들도 그만큼 상처를 받고 자꾸 이 집 저 집 이제 돌아다녀야 되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이혼을 한 가정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그렇게 뭐 이혼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그렇게 뭐 막대한 뭐 지원을 준다거나 아직 그런 제도도 잘 없고 사실상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우리 현재 실무가 인정하는 양육비 그래봤자 미성년 자녀 양육비 그래봤자 1인당 50만원, 80만원 요거밖에 안 되는데 사실 그걸로 애 절대 못 키우거든요. 잘못된 재혼을 해버리면 경제적으로 지원도 안 오는데 옛날에 알던 여자하고 외도를 한다던가 아니 가족 간 불화까지 생겨버리면 또 이제 얼마 못 버티고 또다시 재혼도 이혼하고 삼혼도 이혼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은 재혼한 가정은 왜 또다시 이혼을 하는가?
재혼한 가정 중에서 잘 사는 가정들이 아주 많지만 그래도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첫 번째는 예전에 누적된 이성관계, 두 번째는 경제적 문제, 세 번째는 그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혼인 기간 짧게 빨리 이혼하는 경우가 많더라. 초혼에 비해서. 네, 이상입니다.